서울과 구리를 잇는 고덕 도평대교입니다. 주탑과 주탑 사이 길이가 무려 540m. 엄청난 기술력으로 세계 최장 경간이라는 타이틀도 얻었죠. 그런데 누구도 밟지 않은 이 길을 먼저 밟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힘없이 뻥 뚫린 고속도로를 달리는 기분이 남다를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인가요? 도로 위 독보적 존재, 드라이버 정의철.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지닌 드라이버 이용석. 그리고 드라이버 이채원. 오늘 이곳에 모인 이유가 있답니다. 오늘 저희 총 72km 달릴 거고요. 지금 저희 남구리 지나왔거든요. 오늘 여기 남한선까지 달리러 갈 겁니다.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도요. 70km 이상 되는 꽤 긴 거리인데 그쵸.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선두에 서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너무 설레이고요. 아직 개통하지 않은 도로를 달린다는 거에 있어서 너무 기대가 되고 또 이 도로가 어떻게 일반 도로와 다른지도 너무 궁금합니다. 새로 뚫린 길인 만큼 좀 새로운 다짐과 그런 자세로 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멋진 도로에서 멋지게 오늘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버에게 있어 꿈만 같은 길. 약간의 긴장과 설렘, 그리고 부푼 기대를 안고 출발. 속도를 높여볼까요? 오늘 주행할 곳은 서울 세종 고속도로 중 구리와 안성을 잇는 약 72.2km 구간입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과 행정 중심 복합도시 세종을 연결하는 총 연장 128.1km의 서울 세종 고속도로. 최초의 고속도로는 경인고속도로입니다. 여기 끝없이 뻗어나간 길이 있으니 서울과 인천을 잇는 경제성장의 간접 자본이자 국가동맥의 대맥박인 경인고속도로. 1960년대 제조업이 활성화되면서 고속도로 건설은 중요한 경제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1969년 12월 21일 경험도 기술도 모두 부족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자란 장비와 빌려온 자본으로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한국사의 길이 남을 기념비적인 일이었습니다. 1970년 7월 7일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 천리가 넘는 4차선이 착공한 지 만 2년 5개월 만에 총 공사비 429억 7,300만 원을 들여 최종 난공 구간 대전 대구간이 완공됨으로써 전 노선이 준공된 것이다. 교통수단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경부고속도로. 해방 이후 우리나라 경제가 발달해 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점 도로는 역시 경부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가 놔지면서 우리나라 수출이 좀 더 원활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여러 차량이라든가 그 밖의 산업들이 번성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과 세종을 더 연결하는 나은 길을 만들려는 노력은 쉼없이 이어졌습니다. 고속도로가 새로 건설됩니다. 서울 세종 고속도로는 고속 주행 중에도 통행료를 자동 결제하고 차량 간 사고 정보 등을 알려주는 첨단 스마트 도로로 건설합니다. 착공 전부터 사람들은 이 도로를 제2 경부고속도로라 불렀는데요. 닮은 점이 많지만 과거와 달리 다른 점도 있습니다. 서울 세종 고속도로는 최첨단 과학기술이 총 집결된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도로입니다. 드론, 로봇, 인공지능, 빅데이터, CITS 기술, 그리고 자율주행차도 달릴 수 있는 한마디로 미래 도로라 할 수 있습니다. 기술의 진보는 매번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비포장도로를 밀고 지나가는 불도저, 뒤이어 땅을 고르게 하는 중장비가 평탄화 작업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운전석에 운전자가 없습니다. 짙은 연막으로 앞이 가려져도 걱정 없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저절로 기계가 멈추다 보니 사고 위험 또한 낮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늘에는 드론, 땅에는 무인 차량이 지형을 파악하고 데이터를 모으는 측량 자동화 기술로 이동형 관제센터에서 3D 디지털 지도도 뚝딱 제작합니다. 이렇게 제작된 3차원 디지털 지도를 토대로 최적의 작업 경로가 만들어지고 무인 토공 장비가 자동으로 시공하게 됩니다. 건설 현장을 누비는 사정 보행 로봇과 드론이 레이저와 카메라로 공사장 구조물의 안전 상태를 분석하고 인공지능 CCTV는 근로자의 상태를 단 1초도 놓치지 않고 지켜봅니다. 작업 중 기계와 접촉 사고는 없는지, 공사 안전을 위한 헬멧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아니면 벗고 있는지, 작업자의 위치와 생체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찰하여 근로자가 쓰러질 경우 이상 징후를 관리자에게 바로 전달합니다. 저한테 지금 통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화를 하면 네, 지금 낙상 감지됐는데 상황이 어떠시죠? 스마트 건설 기술을 우리 건설 현장에 적용해서 우리 건설의 생산성을 높이고 아울러서 현장에서 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실제 기술을 다른 도로나 철도나 단지 같은 다른 건설 현장에서 포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노력할 것입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실시간으로 위험 상황 여부가 지금 탑재가 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녹색은 위험하고 경고가 뜨면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안전사고와 인력 부족으로 고민 많은 공사 현장에 해결사가 등장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자세를 움직이면 이렇게 로봇이 따라서 원하는 자세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작업을 할 때 순간적으로 필요한 그때그때 필요한 작업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로봇을 운영을 할 수가 있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방사선 구역의 작업을 목적으로 개발된 로봇은 건설 현장의 다른 고위험 작업을 대신하기에도 적합해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도로에서만 시연을 하지만 저희는 내년에 철도, 주택, 공항 등 다양한 SOC 전반으로 스마트 건설이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계획의 실용화 계획과 또 실용화를 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 등을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